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갑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중 지갑이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휴대폰과 지갑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예전에 비하면 지갑을 직접 들고 캐리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실물카드 및 현금 보관용으로 또는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기능으로도 지갑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소지품 중 하나죠. 오늘은 어떤 종류의 지갑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갑들마다 어떤 장단점들과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소재로도 구분을 하자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 오늘은 크기와 수납 공간으로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갑을 구매하실 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뭔가 새로운 컬렉션을 꾸려보고 싶은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겠네요. 브랜드별로 어떤 지갑이 좋을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그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건 카드 지갑입니다. 카드 지갑 또는 카드 홀더는 평균적으로 4개에서 6개 정도의 카드를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지갑을 뜻합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동전이나 작은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넣을 수납 공간 역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옷이 가벼워지는 따스한 봄날이나 여름에 가볍게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들고 다닐 때도 가장 부담이 적은 지갑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가장 저렴하기에 명품 브랜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알바비 조금 모으면 바로 가능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들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전 2개나 3개 슬롯만 있는 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최소한 4개에서 6개 사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테가 베네타 지갑을 좋아합니다. 크기는 작고 얇은데 6장이나 캐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다음은 반지갑과 중지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지갑 하면 떠올리는 크기의 지갑들을 말합니다. 카드 지갑보다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특히 현금을 구기지 않고 수납하기 위해선 크기가 크고 반으로 접어서 넣을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반지갑이나 중지갑입니다. 크기도 한 손으로 들기에 딱 적당하고요. 여기서부터는 브랜드 로고나 디자인 및 컬러감을 뽐내기에 유리해져서 실제로 명품 브랜드의 주력 시그니처 패턴이나 로고 및 무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제품군이기도 합니다. 내부 수납 공간은 지폐 수납 공간이 하나에서 2개 정도 있고, 카드 수납 공간, 그리고 지갑에 따라 투명한 ID 카드 슬롯이 존재하거나 또는 이 루이비통 지갑처럼 개방감이 느껴지는 홀더나 동전 지갑이 붙여나오기도 합니다.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가죽 소재가 카드 지갑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싼 편이에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요, 카드와 현금을 많이 넣게 되면 지갑의 특성상 이렇게 접게 되니 두께가 생각보다 좀 두껍습니다. 즉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지나치게 볼록해져서 좀 시각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지갑의 꽃, 장지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크기가 큰 지갑이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지갑들 중 지폐를 접지 않고 펼쳐진 상태에서 바로 수납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폐 수납 공간도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폐나 상품권을 접지 않고 넣을 수 있어서 꺼낼 때 깔끔하고 깨끗한 지폐를 볼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도 많아서 적게는 10개, 많게는 14개 이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크게 2가지의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머니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긴 코트나 파카를 입는 겨울철에는 주머니가 깊어서 상관없으나 여름철에는 캐리하시기에 많이 불편합니다. 일단 손에 잘 쥐어지지도 않고요. 바지 주머니나 셔츠 주머니에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참고로 저는 손이 좀 크고 손가락이 굵은 편이라 그런지 조금 더 작게 느껴지는데, 평범한 일반 한국 남성분들 기준으로는 장지갑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죠. 두 번째, 가격이 가장 비싸다. 크기가 크고 사용된 소재가 많다는 건 가격도 비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카드 지갑의 2배에서 3배, 반지갑이나 중지갑의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큰 만큼 해당 브랜드의 시그니처 패턴을 많이 새길 수 있고, 로고도 큼지막하게 박아 넣을 수 있어서 패션 아이템의 중심이자 동시에 완성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장지갑 하나쯤은 거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들고 다니는 게 많기도 하죠. 머니클랩이라는 타입의 독특한 지갑도 존재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반지갑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클립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지폐를 이런 식으로 끼우는 방식입니다. 취향을 좀 타는데요, 지폐가 너덜거려서 보기 싫다는 분들도 있고, 반지갑보다 지갑 두께가 얇아질 수 있어서 컴팩트해서 좋다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쪽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드 슬롯들이 위치하며 평균 4개에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격은 크기에 맞게 정확하게 카드 지갑과 중지갑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앙에 위치한 클립에 로듐, 팔라듐 등으로 코팅하여 매끄럽고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고 현물 지폐를 적게 사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인기가 돼버린 지갑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지폐를 적게 쓰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심해져서 이젠 머니클립을 팔지 않는 명품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머니클립보다도 더더욱 안 쓰이고 인기가 적은 것 중에 동전 지갑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 동전을 워낙에 많이 사용했으니 동전 지갑이 거의 기본시 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일부러 캐리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카드나 현금, 상품권 등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은데 추가로 동전까지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한가한 사람 없죠. 크기가 작고 귀엽다 보니 패션 아이템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실용적인 지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갈수록 진열대에서 사라지는 비운의 지갑입니다. 유로나 파운드는 그래도 환율 때문에 그나마 나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동전은 거의 안 쓰이는 상태입니다. 번외편으로 하이브리드형 지갑도 있습니다. 이 빈폴 지갑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퍼가 달려있어서 장지갑이나 동전 지갑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열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카드 수납 공간도 제법 많죠. 그리고 이 사이에 수납 공간도 따로 있고요. 또 다른 독특한 지갑 같은 경우는 3단 폴딩이라고 해서 3번 접어지는 것도 있는데 3번 접어지기만 할 뿐 거의 반지갑이나 장지갑의 특성과 같으므로 대분류에 포함시킬 정도는 아닙니다. 지갑이라는 것도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지갑이 나는 더 편하다 혹은 개성이 있어서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이한 지갑을 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갑들의 종류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클러치나 파우치도 넓게 보면 지갑이라 볼 수도 있으나 보통은 클러치백처럼 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선 제외했습니다. 사실 어떤 지갑을 구매하시던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 전에 지갑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고 분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갑을 거의 처음 구매하실 계획이거나 브랜드별로 어떤 지갑이 좋을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